해병 병사로 시작해 사성 장군까지 진급하며 이른바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하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객관적이고 냉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티스 국방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 계획에 수백억 달러를 썼으면서 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티스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르게 다룰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 부장, 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쏘는 미사일은 요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군사적으로 본다면요. 지난번처럼 일본을 넘어가서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은 요격을 안 할 겁니다. 네. 그건 전혀 실익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이 괌을 겨냥해서 괌의 어떤 영해에 해당되는 12해리까지 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요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같은 내용으로 역시 일본 영토나 일본 영해에 따라오는 거는 동맹국 차원에서 방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매티스 국방장관 이 이야기 말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적 선택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은 서울을 향해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에서는 하루 만에 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서울을 안전하게 하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선제 타격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자들도 매우 궁금해서 집중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근데 상식적으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여튼 사전에 다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에 대한 사전 조율 같은 게 없었나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역시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서울을 안전하게 하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복 공격조차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 저희 탑10 팀이 그래서 몇 가지 방안들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4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EMP탄,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강력하게 발생하는 그런 무기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전문가들 나와 계신데 먼저 어떻습니까? EMP탄을 북한을 향해서 쏴서 모든 군사적 또는 전자장비들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혹시 서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핵무기를 쓰지 않고 네. 재래식 무기 가지고 EMP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반경 한 2, 3km 정도의 특정 지역밖에 이제 EMP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 지역하고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4개 군단의 군단 사령부 같은데 이런 데를 EMP 공격을 해서 전방 군단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방법이 있기 때문에 EMP 공격에 효과가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남한의 피해는 막으면서 북한에만 EMP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지금 모든 게 다 이번에 국군에 날 때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살짝 송영무 장관이 하셨는데 어디까지 네.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핵탄두가 아닌 걸 이용한 EMP탄을 만드는 걸 시도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북한의 순천 비행장에서 김정은이가 나온 상태에서 화성을 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미국이 EMP탄을 터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그러면 오작동되면서 그게 터지면 화성 12형 탄두가 터지면 김정은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기사를 EMP탄을 자꾸 우리가 공격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준비해서 거꾸로 하는 생각은 못 하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무인 우주기 비행기입니다. X-37B라고 하는 걸 보잉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네. 그걸 얼마 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우주를 떠돌아다니는데요. 우주에서는 레이저를 쏠 수 있죠. 그리고 네. 공기가 없으니까 똑바로 가죠. 네. X-37B가 출격을 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저것이 아마 북한의 참수작전을 하거나 핵심부를 부수거나 또는 미사일을 부수는 무기가 될 거다. 레이저 네. 발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카드는 제법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탑10 팀이 예측한 서울을 안전하게 하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EMP 탄 공격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 이 역시 EMP 탄 못지않게 북한의 무기 시설 그리고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보복 공격할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겠죠. 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 이거는 어떤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이버 공격을 해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든가 네. 북한 내부의 인터넷 사용을 못하긴 할 수 있지만 네. 북한의 군사 시설을 마비시키기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북한 내부 인터넷망하고 네. 북한이 중국 회선을 쓰는 한 1500회선 최대한 네. 1500회선 쓰는데 그거를 마비시킬 수 있어도 내부 인터넷망을 마비시킬 수 없기 네. 때문에 사이버 공격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실패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시설 장비를 교란시킨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레프트 오브 론치. 론치는 발사고, 그 다음에 오브는 다 하시는 거. 레프트가 굉장히 번역이 안 돼서 왼쪽이냐, 또는 왜 리브의 과거 분사가 레프트잖아요. 네. 발사 직후냐, 발사 직전이냐, 뭐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네. 참고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로에 대해서, 이란 원자로든지 우리나라 원자로들도 다 이렇게 망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 아주 오래된 시스템, 우리 컴퓨터가 펜티엄이면 그건 286을 씁니다. 네. 근데 거기 스톡스렛을 넣어가지고 다운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하. 그때는 USB를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더 기술이 발달했다면 무선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레프트 오브 런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하. 모르겠어요. 미국이 진짜 그런 근데 미국은 분명하게 지금 사성 장군이 리드하는 사이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랩톱 런치가 이제 우리 언론에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호사가들이 네. 북한이 무스탄을 8번 쐈는데 7번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네. 랩톱 런치의 사이버 공격이었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화성 12형하고 화성 14형도 마비시켰어야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미국의 능력을 좀 이렇게 과장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대북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카드 두 가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뉴스탑 10 팀의 추측 내용 한번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외과 수술식 선제 타격. 글쎄요, 지금 이런 선제 타격을 했다가 보복 공격을 받으면 어쩌냐 이 걱정인 건데 선제 타격을 하면서도 보복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작전 내용이 있나 보죠, 미국이요? 매티스 장관이 네. 군사적 옵션이 있다.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우리가 항상 반격할 생각을 했는데 네. 반대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때는 네. 거의 피해가 없이도 북한의 장사형포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네. 북한의 전략 거점들 한 600개, 700개 되는데 네. 전략 거점도 전부 다 파괴를 하고 네. 그다음에 파괴가 안 된 이동식 발사대도 네. 발사대도 우리가 무인기를 투입하거나 해서 네. 부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외과 수직 소격 타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개에서 7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이 타격, 장사정포라든가 방사포의 지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그걸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동식 발사대,
이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전 상태라 그러면은 네. 군대에서는 작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전사령부는 전쟁이 나면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럼 평소에는 누가 움직이느냐? 정보사령부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 뭐가 화성 중에 몇 개를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요격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발사하게 하는 거는 어디서 발사하는 거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쭉 모아놔서 그게 이제 표적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600개, 700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현무 2는 여기, 현무 3는 여기, 미국의 토마호크는 여기, 그 다음에 만약 F-35가 들어가면 여기 쭉쭉쭉 정해놔서 네. 일거에 날아가는 게 서지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하. 그러면 서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재 그 이동식 발사대가 제일 이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식 발사대도 자문 기지에서 합니다. 네. 그다음에 기름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면 이동식 발사대 대부분 다가 밖에 나오기 전에 기지에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하. 만약에 이동식 발사대가 밖에 나왔을 때는 그 무인 정찰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인 공격기도 있고, 프레데터 같은. 프레데터 네. 공격기를 접어넣어서 바로 정찰도 하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네. 바로 파괴하고, 아하. 그다음에 미사일이 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보를 공군기에 줘가지고 네. 이 F-22하고 F-35가 바로 타격을 하면은 막 거의 다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그러면 그래도 남은 미사일 날라면 어떡하느냐? 네.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사드가 일개포도일 게 없는데 네. 미국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하. 미국이 총 8개를 생산했는데 네. 한 개는 어딘지 모르겠고 네. 하나는 알래스카에 있고 네. 하나는 반덴버그 캘리포니아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 하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괌에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우리 그렇군요. 성지에 왔고 텍사스에 3개가 있는데 네. 한 개는 교역용이고 둘이 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2개 포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2개 플러스 아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하나, 3개 정도 그 사드 포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해서 미사일 기지와 그리고 장사정포 그리고 방사포 기지들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 나머지 해치우지 못한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들은 우리의 KAMD 또는 미국의 사드가 충분히 날아오는 것을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이 방안이 있는 거군요. 전 개인적으로요. 한번 전쟁 지휘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케스트라도 이런 오케스트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전쟁을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닙니까? 미화가 아닙니다. 네. 어차피 우리 민족이 살고 죽는 길이라면 한번 예. 전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EMP 공격, 네. 사이버 공격, 외과 수주식 선제 타격을 따로따로 거론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분들은 저 세 개를 동시에 겁니다. 아하. 추가로 그러니까 4개, 5개. 그러니까 EMP로 완전히 다운시킨, 이게 이라크 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충북과 경포에서 EMP 탄을 쏴서 다운시키면서 사이버도 다운시키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미 3사단이 기동부대가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전 계획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게 정교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짜본 게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매티스가 그걸 그리고도 넘어오는 게 있으면 KAMD나 사드로 잡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실제 작전이 실행될 때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군요. 자, 그러면 뉴스탑10 팀이 추측을 한 4번째 선제 공격. 서울을 안전하게 하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4번째 방법입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한다. 이 지도부에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김정은이 포함된 이른바 참수작전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제거되면 그럼 서울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명령할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사람들이 뭐 되게 걱정도 하는데 네. 재밌는 게 김정은이가 네. 김정일 시대보다도 네. 또 김일성 시대보다도 더 독재를 하고 부하들한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제거되면은 아마 북한군은 움직이기 거의 못할 겁니다. 아하. 오로지 알았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제거되면은 북한군은 거의 마비 상태로 될 거로 보고 네. 일단 김정은이만 제거되면은 일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아하. 그래서 이제
참작전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참수 부대를 결성하기로 한 예정돼 있는 게 올해 말인데 글쎄요. 지금 당장도 참수 작전을 실행할 수는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죠.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에는 높이 떠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미사일을 맞죠. 네. 그럼 낮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헬기가 필요합니다. 네. 헬기가 필요한데 헬기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육지로 가게 되면은 미사일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어떡합니까? 동해나 서해로 삥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연료를 많이 소모하죠. 네. 그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UH-60 헬기나 수리온 헬기는 솔직히 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날개 2개 있는 CH-4 치누크가 필요한데 네. 그걸 최근에 이제 우리 군이 뭐 미국으로부터 싸게 도입했는데 뭐 시비를 걸고 여당 의원들이 그러던데 그런 것들에다가 보조 아하. 탱크를 달고 그래야만 원하는 지역에 안전하게 탑 떨어뜨리죠. 네. 소리는 들리지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나이트 고글을 써서 네. 깜깜한 달 없는 밤에 들어가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헬기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장비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군사적 옵션이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추측을 해봤는데 글쎄요. 하나씩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